어찌됐든 내년에는 합동 채용할 것이냐? 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합동 채용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채용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딱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필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필기만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자소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건 필기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프로세스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살짝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공기업들이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치는 곳이 있는데 사무직 전공 같은 경우는 통합전공이라고 해서 상경과 법정, 즉 상경은 경영, 경제, 회계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법정 같은 경우는 법학, 행정학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플러스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 같은 경우에서는 산림진흥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산림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산림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통합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경제, 법, 행정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겠죠. 제일 낮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이 나오거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은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단일 전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영, 경제, 법, 행정, 회계 중 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직은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같은 경우는 일반 기사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기사,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필기 시험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론까지. 화학과 화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제가 항상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화학 기초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요거는 나오는 공기업도 있고 안 나오는 공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화공 기사 과목과 수질 기사 과목, 대기 기사 과목이 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화학이나 화공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 쪽을 따로 뽑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수질기사 문제와 대기기사 과목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데가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같이 보는 데가 있고 논술만 보는 데도 있고요. 같이 직업기초 능력과 논술을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이나 정출연 등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상식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식 같은 경우는 금융상식, 일반상식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회사상식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상식이 공통과목이 되고요. 장학재단이나 통일연구원 같은 데서도 일반상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상식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는 아예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해 문제입니다. 영어가 따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독해 객관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다양하다 보니 자, 보세요.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기술직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뺐습니다. 왜? 기술직 분들은 어차피 전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중에서는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SOC 공기업이나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안 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공에 의해서 먼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한국사가 붙거나 상식이 붙는 건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논술이 붙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논술은 준비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논술이 붙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건보,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금융개발원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직업기초 능력과 단일 전공을 보는 곳들도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상경과 법정으로 나눠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과 통합전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보면서 논술이 포함된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만 봐야죠. 공부를 최대한 줄여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거 자료 조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자, 논술이 포함되는 쪽은 논술이 아무래도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직업기초 능력의 평균, 평균 점수입니다. 합격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통합전공을 보는 곳이나 단일 전공을 보는 곳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상경과 법정을 보는 쪽은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낮아요. 기술직은 어차피 전공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낮은 편이죠. 60점대 중후반대를 유지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은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이. 근데 오히려 전공을 치는 곳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 점수가 조금 낮아도 전공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앞에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 전공만 치는 곳들이 있고요. 상경과 법정을 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나는 단일 전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상경과 법정까지는 늘려야 되겠어. 또는 나는 직업기초 능력만 쳐야지 난 도저히 직업기초 능력을 올인해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타겟팅을 해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전략을 짜는 데 좋은 거예요. 자, 딱 공기업 나오잖아요. 공기업 나오니까 뭡니까? 공기업 나오니까 난 여기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만 기업 분석을 하면 되겠군. 그럼 여기에 대한 자소서를 미리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면접 프로세스를 한번 미리 봐야 되겠군. 이게 1차부터 3차까지 머릿속에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막 공기업 많이 뽑는다던데 들어가 볼까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